한 결혼식장. 주말 오후답게 하객들로 북적이는 예식장 입구에 박은정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식사 쿠폰이 적힌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고 옆자리에는 꽃을 든 안내 도우미가 서 있었죠. 도우미는 말을 걸며 물었습니다. 어디 소속이신가요? 은정은 잠시 멈칫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랑 쪽 가족입니다. 며느리예요. 그러자 도우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여기 식권 담당 자리예요. 여기서 쭉 나눠주시면 됩니다. 은정은 아는 척도 하지 않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뒷모습을 보며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신랑의 어머니, 즉 자신의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포토월 근처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고 시누이는 고급 드레스를 입고 사촌 언니들과 인증샷을 남기고 있었죠. 그 누구도 은정을 부르지 않았고 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식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누가 봐도 화려하고 준비가 잘 된 결혼식이었지요. 식장이 가득 찬 순간에도 은정은 똑같은 자세로 식권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인사를 건넸고 누군가는 그녀를 대행업체 직원으로 여겼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시어머니는 은정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신혼집 집들이 있다. 초대한 손님들이 제법 있어. 그때 음식 좀 준비해야겠다. 너 요리 잘하잖아. 은정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왜 늘 밖에 서 있는 걸까? 이 가족 안에 있는데 왜 나는 늘 밖인가? 그날 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체면이 있잖아. 결혼식에 어머니 친구들이 많이 오셨다잖아. 은정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차창에는 김이 서려 있었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체면이란 이름으로 내 자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구나. 오늘 내가 앉았던 자리가 과연 식권 담당 자리였을까? 아니면 이 가족 안에서 내게 남겨진 유일한 자리였던 걸까? 결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나던 날, 은정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고 커피 머신 청소도 마무리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남편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엄마 집으로 들르자. 은정은 잠시 주춤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초대는 늘 명령에 가까웠고 남편은 그런 분위기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시댁 거실은 늘 비슷한 냄새가 났습니다. 라텍스 쿠션 냄새와 묵은 화장품 향, 그리고 무겁고 진한 비누 향까지 뒤섞인 어딘가 낯설고 익숙한 향기. 식탁 위에는 A 사용지로 출력된 인테리어 견적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싱글 몰트 위스키 한 잔을 손에 든 채 은정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니는 이런 거 잘 보시죠? 가게도 하시고 인테리어 감각이 좋으시니까 이건 좀 맡아주세요. 엄마도 그러시던데.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요즘 가게 잘 된다며. 인테리어 감각도 있잖아. 이참에 시댁 식구한테 실력 좀 보여줘봐. 은정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게 리뉴얼도 혼자 밤새 고민하며 한 일이었고 은정 스스로도 꽤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었지만 지금 이 분위기는 칭찬이 아니라 봉사의 코드에 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눌렀던 건 시어머니의 말 끝에 덧붙은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친구분들도 다 보러 오실 거야. 괜히 형편없어 보이면 체면이 안 서잖니. 은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 카페 쪽 일도 많고 사실 인테리어 쪽은 전문가에 맡기시는 게 더. 그 순간 시누이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언니,
그렇게 딱 자르시면 좀 서운하죠. 저 결혼식 도와주시느라 언니도 바쁘셨던 건 알지만 이런 건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그저 물만 마시며 말을 아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그는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에게 침묵으로 동의하곤 했습니다. 은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긴 내가 안 되는 사람으로 보이는 공간이구나. 실력도 감각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들만의 기준. 내 옷이 너무 평범해서, 내 말투가 너무 조용해서, 내 존재가 멋져 보이지 않아서, 그저 그 이유 하나로 나는 자꾸만 그들의 체면이 안 서는 부족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걸.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에게 기대하는 건 능력 있는 며느리도 사랑받는 가족도 아닌 체면을 채워줄 조용한 장식물이라는 것을요. 신우이의 신혼집 잔칫날, 은정은 아침 일찍부터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해서 이야기했죠. 요즘엔 케이터링도 좋지만 집밥처럼 정갈한 음식이 최고야. 내가 해주면 친구분들도 아주 좋아하실 거야. 은정은 이미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결혼식에서도 인테리어 이야기가 나왔던 밤에도 자신은 늘 맡겨지는 사람이었고 그 자리는 조용히 따르지 않으면 민망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신혼집 거실 한켠 손님용 테이블에는 이미 꽃병과 접시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은정은 한쪽에서 반찬을 담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비닐장갑과 앞치마, 얼굴은 이미 김치 냄새와 기름향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친척 어르신들과 초대받은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신우이는 소파 한가운데 앉아 친척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손님들에게 이런저런 인사를 건네고 있었고 모두들 새로 단장한 인테리어를 칭찬하며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 이 집 인테리어가 참 따뜻하네. 누가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도와주려 했는데 바빠서 결국 우리가 알아서 했죠. 그래도 걔가 이런 감각은 좀 있잖아요. 커피숍 하면서 안목도 생기고.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며느리가 있는 집이 다르긴 하네요. 이렇게 반찬까지 손수하시고. 은정은 그 대화에서 자신이 빠져 있다는 것을 또렷이 느꼈습니다.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그 자리에서 제외된 사람이 되어 있었죠. 식사가 시작되고 은정은 부엌과 거실 사이를 오가며 계속 물컵을 채우고 반찬을 리필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은정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돈댁이세요? 은정이 머뭇거리며 대답하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유, 며느리예요. 며느리. 우리 며느리인데요. 얘가 아주 일을 잘하거든요. 오늘은 강 출장 요리사 아줌마라고나 할까? 호호. 그 순간 은정은 그 말을 제대로 듣고 말았습니다. 강 아줌마. 거실 한켠 아이들 옆에 있던 사촌 동서가 눈치를 보며 웃었고 남편은 종이컵을 바라보다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저 묻히는 말이었지만 은정에게는 잊히지 않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끝날 무렵 은정은 식탁 옆에서 그릇을 정리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의 며느리일까? 아니면 누구의 아줌마일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 아줌마 같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질문이 무의미한 것처럼요. 은정은 그날 이후 시댁 행사 초대 메시지를 받지 않게 됩니다. 며칠째 은정의 휴대전화는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시어머니가 보내는 단체 문자, 시누이의 쇼핑 링크, 남편의 가족 톡방 대화들이 끝도 없이 쏟아졌을 시간이었지만 이틀 내내 아무런 알림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잠시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곧 피곤한 일상을 핑계 삼아 그 감정을 눌러두었죠. 가게는 연말을 앞두고 바빠졌고 종업원도 연차를 쓰겠다고 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오전 10시 12분 시어머니에게서 단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수신자 목록엔 남편을 포함한 시댁 가족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문자는 짧고 선명했습니다. 앞으로 가족 행사는 서로 불편하지 않게 따로 하겠습니다. 박은정 씨는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문장의 말투는 존댓말이었지만 내용은 완전한 성극기였습니다. 은정은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떠오르지 않는 듯 했지만 눈꺼풀 뒤가 서서히 따가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자신이 짐작했던 것을 문자로 확인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집 사람이 아니었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제외된 사람이 되었다는 확정. 남편은 그날 밤 퇴근 후 문을 열자마자 말했습니다. 엄마 문자 받았지? 괜히 신경 쓰지 마. 그냥 잠깐 욱하셔서 그런 거야. 은정은 묻고 싶었습니다. 이게 욱한 감정에서 나올 수 있는 말투냐고. 가족 전체를 묶어 단체방에 이름까지 넣어가며 사람 하나를 제외하는 게 욱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냐고.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다 보니 이제는 묻는 힘조차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톡방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시댁 가족방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강제로 삭제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댁에서 있었던 잔칫날 사진이 지인의 SNS에 올라왔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깔끔한 한식 테이블 위에 누군가 만든 듯한 잡채와 전, 나물들이 정갈이 놓여 있었습니다. 댓글엔 역시 며느리 손맛이네라는 칭찬도 달려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사진 속에서 오랜 시간을 들여 준비했던 음식들의 흔적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음식들 모두 은정이 지난달 냉동 보관해 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웃고 있는 얼굴들 속에서 은정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처음으로 가게의 외부 간판 조명을 껐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켜두었던 불빛을 껐을 뿐인데 유난히 어두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끊어진 거구나. 그날 이후 은정은 시댁 가족과의 연락을 아예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톡방에서 조용히 지워졌다는 사실은 익숙해질 수 없는 감각으로 남았습니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고 누구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방에 없다는 건 은정에게 더 깊은 배척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들 사이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가게를 찾은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명절 지나면 좀 쉴 수 있겠네요, 사장님. 시댁 가야 하죠? 은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간 수없이 시댁에 다녀오며 손이 트고 다리가 퉁퉁 부었던 명절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갑자기 무의미해졌다는 기분은 허무함보다도 더 큰 씁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마주친 지인에게 시어머니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 걘 요즘 바쁘다며 얼굴도 안 비추고 연락도 잘 안 해요.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나를 말하는구나. 결국 내가 떠난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지운 거였구나. 그날 밤 남편은 여느 때처럼 말없이 귀가했고 식탁에 앉아 TV를 틀었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엄마한테 사과할 필요는 없을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남편은 눈을 TV 화면에서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됐어. 그런 거 다 지나가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아질 거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은정은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이 집안에서 자신은 늘 조용히 넘어가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은정의 마음을 또 한 번 건드렸습니다. 신우이의 신혼집 사진 속에는 은정이 선물했던 커피 머신은 사라져 있었고 대신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새 제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날 커피 머신을 포장하며 스스로 뿌듯함을 느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정성 들여 고르고 정리한 그 마음은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일까? 혼자 남은 밤 은정은 휴대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시댁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결혼 초 함께했던 명절들. 사진 속에는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만 나와 있었습니다. 은정이 찍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기록에서도 사라진 사람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이 집안의 중심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요. 늘 가장자리, 늘 뒷모습, 늘 그림자였다고요. 그날은 조카의 돌잔치였습니다. 시누이 부부가 결혼한 지 벌써 1년, 시댁 식구들은 모두 대구의 한 한식당에 모였습니다. 은정은 갈지 말지 망설이다가 결국 남편을 따라 조용히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냥 얼굴만 비추고 금방 나오자고요. 식당 안은 이미 북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입구에서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시누이는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행사장을 활보하고 있었죠. 은정은 멀찍이 떨어져 한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구 하나 다가와 말을 거는 사람도 자리 안내를 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을 따르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은정을 발견한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웬 아줌마가 오셨대?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은정에게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당황해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은정은 얼어붙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멋쩍은 듯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니, 내가 눈이 침침해서 멀리서 보니까 못 알아보겠네. 우리 은정 씨인 줄 왜 몰랐을까?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의 얼굴은 천천히 굳어갔고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정은 똑똑히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아줌마라는 말은 이 자리에서 자신을 누구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리에 나서니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눈물이 고인 눈에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탄 은정은 100m 너머로 흐려진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조용한 카페 앞에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그렇게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과는 반대 방향의 커피숍에 앉아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대폰은 꺼뒀고 메시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돌아온 은정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늦게 들어오는 그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말이 좀 거칠잖아. 그냥 실수였어. 은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고개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속에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돌잔치 다음 날 은정은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였지만 깊은 잠은 오지 않았고 아침이 밝았다는 사실에 안도와 동시에 체념이 밀려왔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이고 커피를 내리는 손이 유난히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딜 안 가? 어제는 좀 민망하긴 했지만 엄마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잖아. 은정은 말없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치고 그 순간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럴 의도가 아니었을까? 아니, 애초에 그들이 나를 누군가로 여기고 있었을까?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말없이 차 키를 내밀며 바람이라도 쐬자고 했습니다. 은정은 그 제안이 생색이란 걸 알았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너무 무겁고 말이 없어 오히려 침묵이 부담이었습니다. 차 안 라디오에서는 낯선 팝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어제는 그냥 어른들 다 모인 자리니까 좀 그런 거지.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야. 은정은 묻듯이 되물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엄마는 체면도 있고 또 형편없는 며느리라는 말 나오는 것도 싫잖아. 그래서 내가 형편없는 며느리야?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지. 그 말은 은정에게 묘하게 익숙한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분위기를 위해 조용해야 했던 지난 날들. 시댁에서, 행사장에서, 심지어 남편 곁에서도 그녀는 늘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 조용했습니다. 침묵은 관계를 유지시키는 대가였고 그 대가는 늘 그녀가 치러야 했습니다. 은정은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왜 나한테만 조용하라고 해? 남편은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정아, 왜 당신은 당신 엄마한테 한마디도 못하잖아. 내가 당하는 건 괜찮고 내가 한마디 하는 건 예민한 거야?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아니었고 감정이 격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지금껏 참았던 무게를 가볍게, 단단하게 내뱉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라디오는 이미 꺼졌고 창밖으로는 도로 위 가로등이 일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은정은 차에서 먼저 내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발소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 멈춰선 은정은 문을 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조용히 살진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은정은 다음날 예약을 위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 이혼 절차, 위자료 조정 가능 여부. 그녀는 오랜만에 자기 이름으로 검색창을 채웠습니다. 봄이 오기 직전 은정은 새각에 간판을 달았습니다. 예전보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온 자리였지만 커피 향이 더 오래 머무는 공간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박은정의 조용한 커피. 이름을 적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동안의 은정은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 시댁의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이름을 내걸고 싶었습니다. 이혼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말을 아꼈고 이후엔 피했습니다. 마지막엔 고개를 숙인 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은정은 무언가가 끝났다기보다 비로소 어떤 문이 닫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버텨야 했던 시간이요. 가게는 서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이 늘어났고 은정은 가게 한쪽 벽에 작은 액자를 걸었습니다. 당신이 그 집안이 아니라서 미안했나요? 당신만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낯익은 실루엣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은정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내 태연히 주문을 받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시어머니는 커피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벽면 사진들을 보며 입꼬리를 씩 올리더니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고 있었네. 은정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그 집안 사람인 것보다 더 나았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눈을 껌뻑이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등을 돌려나가는 그 뒷모습은 더 이상 가족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하나의 지나가는 손님 같았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자 은정은 조용히 창가에 앉았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그녀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 집안은 나를 아줌마라고 불렀지만 나는 지금 내 이름으로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이름이 누구보다 따뜻하고 단단하다고요.